자, 뉴스에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코너죠.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자, 오늘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경기도 1회 추가 경정 예산 본안보다 지금 4,7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당초 38조 7,221억 원에서 증액된 39조 2,006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민생과 그다음에 주요한 SOC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이제 31개 시군에 발행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1,599억 원을 포함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또 젊은 층의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천이라든지 하수관을 정비하는 예산들을 포함, SOC 예산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85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좀 긴데요. 네. 최근에 발의를 직접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지금 주된 초점입니까? 네, 최근에 산업 구조가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시장은 사실은 이러한 것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준비된 훈련된 노동 인력들이 없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직무를 좀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제조업 중심의 그런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할 때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 정비 시장은 기존의 내연 기관 중심의 정비 시스템이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정비 인력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이런 정비 인력들에게 시켜주면 바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직무를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현대차도 방문을 했지만 네. 또 경기도와 또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네. 사실 지자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인구 관련 정책이잖아요. 뭐 네, 저출산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자살률 관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또 조례도 직접 제정을 하셨다고요? 네. 그 경기도의 이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네.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재 인구 위기가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생에서 오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인구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아이들 더 낳게 하기 위한 정책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 사망자 수에 비해서 자살 환자 수가 5.7배가 많습니다. 어허. 작년도에 2,52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14,000명이 넘어요. 어이쿠. 그러니까 인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생애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는 분들, 이 부분들도 인구 정책의 주요한 그 포인트가 돼야 된다. 네. 관리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인구 정책 관련 조례에 자살 예방이라는 이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리할 때 써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례를 마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주로 추진해 오셨던 정책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 재밌습니다. 주로 생활 밀착형이에요.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그리고 통학 순환 버스, 네. 또 가사 스트레스 지원, 이런 것들이네요. 아마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네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을 좀 보다 네. 낫게 바뀌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지방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가 곧 내 이웃에 있는 문제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치과 주치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치아 검진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네. 임플란트가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아, 네. 이 나이에. 네. 근데 많은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면 치아에 대한 어려움도 갖고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 때 치아 구강 검진에 대한 인식과 예방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성남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던 그 치과 주치 제도를 경기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이었는데 네. 같이 그걸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안착을 시켰고 현재까지 7년 넘게 네. 그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생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 대한 청소년들 같이 그 치아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리고 이제 자살 유가족 조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그런 조례를 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했었고요. 통학버스. 네, 그건 뭡니까? 예. 통학 순환 버스. 학교가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통학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통학할 때 너무 불편한데 왜 한 학교만 이렇게 다닐까? 아, 버스가 좀 순환 버스처럼 학교를 이어서 다니게 하면 네. 많은 버스가 있지 않아도 이쪽에서 내리고 또 이쪽에서 타고 아하. 순환시켜서 통학버스를 만들면 많이 혜택을 보겠다 해서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법적인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간 집행부와 치열하게 싸움 끝에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노선버스화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 정류장에서 네. 그 노선을 보고 버스를 타면 자기 학교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통학을 하는 이 제도를 해서 이게 파프리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경기도를 위한 좋은 정책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